자, 시청자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늦게 인사를 드립니다. 유튜브도 좀 많이 늦었는데 하여튼 뭐 자주 좀 일주일에 아무리 못 올리도 한 번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까 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불교와 양자역학, 특히 이제 양자역학은 불교의 그 연기법 또는 무상한 것, 이것을 과학적으로 좀 실감 있게 우리에게 이제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 현대 과학입니다. 우연하게 제가 그것을 접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책을 제가 저번 영상에도 몇 개 보여드리고 또 그 이후도 몇 개 사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한 거를 제가 블로그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개를 골라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그 글입니다. 원자. 자, 한번 읽으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씩 하겠습니다. 원자 아시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물질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원자. 어톰이라고 그러죠. 톰은 쪼갠다는 뜻인데 어가 아니다는 뜻이니까 쪼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원자가. 그 원자에 있는 그 원자 핵과 전자가 있거든요. 이 전자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좀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 원리를 또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는 것, 이것이 양자역학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 인생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 그래서 불교와 많이 닮았습니다. 불교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우연하게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정말로 호기심이 가서 양자역학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금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란 무엇인가?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까지 쪼갠다면 최후에 남는 것이 원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면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당연히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원자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 이것을 느끼지, 그 안에 뭐 원자가 들은 거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자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나 또는 학교 물리학 수업 시간에나 잠시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실제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를 알므로, 양자역학을 알므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맛에 의해서 지금 요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시청자분도 또 기회가 된다면 요런 것도 한번 알아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 그 이름 하나 아는 것도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면 자기 인생을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살아가고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알므로써 우리 인생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뭐 과학 시간 물리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왜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아주 좀 달라지고 풍부해지고 또 분명 하는 일도 잘 풀립니다. 왜? 우주 법계, 우주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에 거부하지 않고 순응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일이 잘 풀립니다. 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생각하지 않을 뿐 우리는 온통 원자의 운동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자의 운동 방식으로. 단지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원자를 크게 두 개의 세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세상으로. 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손에 잡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거시세계입니다. 거시세계.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99.99%의 사람들이 거시세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네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시세계.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세밀한 미시세계를 보죠. 자, 하나는 손에 잡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거시세계이고 두 개 있다 그랬죠. 또 다른 하나는 평상시 무관심하지만 우주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미시세계입니다. 자, 세계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거시세계와 또 과학자들이나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보는 미시세계, 세밀한 그 미시세계, 원자의 세계까지 살피는 것. 그런데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탐구하는 것, 그것이 요즘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 이름 하나 아는 것도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한다 그랬죠. 이것을 알므로써 분명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자,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자,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있다 그랬죠. 두 개. 자, 거시세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시간에 배우고 우리가 느끼는 이런 세계입니다. 공을 벽에다 탁 치면은 탁 튀어나오죠. 그런 거. 그것이 다 거시세계의 역학입니다. 또 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 팍 잡으면 몸이 앞으로 쫙 쏠리죠. 그런 운동, 그런 거 전부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그런 고전역학입니다. 자, 봅시다. 고전역학이 지배하는 세계고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를 들어서 두 개 들었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고전역학입니다. 그런데 미시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죠. 요즘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자역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한 10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뭐 단지 우리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자, 거시세계는 고전역학이 지배하는 세계이고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세계, 이것이 이제 제가 요즘 블로그 글을 올리고 이런 강의하는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고전역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과학, 고전역학을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역학은 물체의 운동과 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주 과학자가 뉴턴입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를 아시죠? 뉴턴이 제시한 운동 법칙이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거시 세계를 다루며 현대과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진행 방향으로 물체가 지속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몸이 앞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다. 그것이 고전역학의 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무엇이냐면은, 다음은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은 그 힘은 질량에 비례하고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당연하죠. 무거운 것이 또는 힘을 많이 줄 때, 그때 그 힘이 더 세지는 거죠. 힘이 더 세지지 않습니까? 속도, 가속도, 또는 무거운 거, 그런 것을 던질 때 파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조금 이해는 되죠, 충분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도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게 고전역학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이런 법칙에 의해서 우리 과학의 기초가 이제 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도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대표적인 고전역학의 이 법칙입니다. 세 개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것이 주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기존의 고전역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미시세계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과학자들도 그러한 사실만 있을 뿐이지 그 원인을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양자역학은 기존의 고전역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미시세계를 다룬다. 특히 원자의 구성 성분인 전자의 움직임,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다 그랬죠. 그 전자의 움직임을 다룬다. 전자의 움직임은 고전역학이 이해하는 그런 운동 방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고전역학이 하는 그런 운동 방식이 아니다. 전자는. 그곳에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물질의 근본을 다루는 원자, 또 원자를 이루는 전자는 고전역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동 방식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우리 물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모든 빛은 아니듯 자외선과 적외선은 엄연히 빛으로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 당연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다. 그런데 파장이 짧거나 너무 긴 그런 적외선과 자외선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빛이 없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또 우리가 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안에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자, 볼 수 없다고 빛이 그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원자의 구성 성분인 전자의 움직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빛이 그렇듯이 전자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주된 관심사인 원자를 한번 살펴보자. 자, 제가 이제 본 책이 부산대학교 김상욱 교수님의 양자 공부란 책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솜사탕과 비슷하다. 원자를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솜사탕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솜사탕에 보면 제일 안에 시가 있는데 시는 원자 핵이라 부르며 전자는 밖에 있는 솜사탕 그것이 전자입니다. 그럼 시는 원자 핵이라 부르고 전자는 이제 솜사탕 주변에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자, 전자는 음전하를 띱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띱니다. 그런데 그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원자는 중성의 상태를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성의. 그리고 원자 핵은 원자 무게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 무게는 대부분이 원자 핵입니다. 전자는 너무나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원자 핵에 비해서. 원자 반지름은 10만 분의 1 정도로 작은 미시의 먼지보다도 더 작게 되어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지하게 작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작은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원자 핵입니다. 그로부터 30km나 떨어진 곳에 먼지 알갱이가 몇 개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공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원자 보면은 공입니다. 공입니다. 공. 흑공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눈에는 물질이 보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면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자역학입니다. 아마 이를 진실로 이해하게 되면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서 인생을 다시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전자의 움직임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거의 없을 만큼 크기가 작아 원자의 내부는 사실상 어떻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가 텅 비었다는 것은 무엇이 텅 비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물질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이 세상에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물질을
근본을 이루는 의식과 정신이 존재할 뿐이다. 자, 조금 더 이제 뒤로 나가면 이해도 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식, 일체 유심족 하는 말이 있죠. 일체 모든 것은 무릇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원자의 내부는 사실상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넓은 서울 시내에 먼지 알갱이 몇 개가 어마어마한 곳에 한두 개 돌아다닐 뿐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보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시세계의 모든 물질이 사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오랜 경험으로 또는 우리가 보는 이런 눈의 착각으로 우리는 그것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좀 혼란스럽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번도 미시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본 것만 또 보는 방식으로만 사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자의 운동 방식으로 물질을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전자는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여기 있다고 보는 순간에 여기 없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가 싶어서 보면은 또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그걸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가만히 있어야 뭐 측정이 될 건데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공묘유입니다. 공인데 묘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를 생각하게 되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불교와 양자 역학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다.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그 확률 또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률도. 그런데 그런 작용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과학자들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거시세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전자는 원래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입자다.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입자로 생각하고 실험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파동의 간섭문을 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전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중 설리 실험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벽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두 개를 냅니다. 그러면 알갱이는 어떻습니까? 탁 던지면 알갱이니까 한쪽 구멍으로만 탁 들어갑니다. 그럼 저 뒤쪽에는 한 군데에 탁 박히겠죠. 알갱이기 때문에. 또 이쪽 구멍에다가 탁 던지면 이쪽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저쪽 벽에 탁 놓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질량을 가졌으니까. 알갱이니까. 그런데 성질은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전자 한 개를 탁 보는데 저쪽 벽에 보면은 두 쪽 구멍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두 쪽 구멍이 다 지나간다는 것은 파동입니다.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측정 장비를 갖다가 그 앞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댑니다. 대면은 한쪽으로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입자로서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자는 입자라는 알갱이라는 그 성질과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중성입니다.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것이다. 하지만 거시세계의 경험으로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지칭하는 단어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의 이중성입니다. 전자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도 계획대로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합격하고 없는 사람이 떨어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그 원자도, 원자에 있는 그 전자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가 싶어서 보면 여기 없고 여기인가 싶어서 보면 없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전자가 그렇듯 인생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자, 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에너지가 다르고 또 에너지를 측정하면은 위치가 예초 측정한 그 위치에 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자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전자이고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란 말이 있죠. 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 색이라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있는 것 또는 우리 마음도 색입니다. 애뜻 그런 것은 색이라 하지만 사실은 또 공이라는 것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적 시색은 공이지만 사실은 또 보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자의 움직임, 사실은 물질은 없다. 있지만 전자의 원자 물질의 구성 성분, 가장 기본적인 성질, 원자의 성질을 볼 때 텅 비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은 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은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가 없다. 변화, 순간순간 찰나찰나 모든 것은 변해가기 때문에 색이라 한 것은 금방 우리가 책정한, 우리가 본 그 색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뜻입니다. 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서울 한강에 물이 지나가지고 그 시점에 그 찰나에 그 물의 현상은 세월이 몇억 급이 지나도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찰나에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몸, 5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원자들도 염색체들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이, 세포들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동일한 그 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마음, 자,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그러죠. 오온,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색은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색, 수상행식은 느낌, 생각, 의지, 의식 활동을 말합니다. 이 또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찰나찰나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달라집니다. 변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공이라는 것입니다. 색적 시공입니다. 우리의 몸도 공이고 우리의 생각, 느낌, 의지 이런 의식활동 이런 것 또한 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색적 시공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기 있는 컴퓨터를 봅시다. 무슨 물체를 봅시다. 그런데 그 물체를 이루는 물체가 있죠. 그 물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자라 그랬죠. 원자에는 무엇이 또 있다 그랬습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사실은 있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세상에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저기 있다는 물질은 우리의 착각, 경험으로 그렇게 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이 나름대로 증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죠. 자, 불교의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있느냐 하면 없고 없느냐 하면 묘하게 있는 것이 전자다. 또 우리가 접하는 물질이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런 색적 시공, 공적 시색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시공간의 끊임없는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전자의 운동 방식과 불교의 그 진리는 대단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불교의 그런 연기법, 모든 것은 서로 연관성 속에 존재한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 의식작용이라는 이런 것이 서로 전부 얽혀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위치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서로 어떤 영향인지 왔다 갔다 에너지도 위치도 측정할 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전자의 운동 방식과 불교의 진리는 대단히 비슷하다. 자, 고정불변한 그 어떤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사상입니다. 어떤 것도 고정불변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화의 과정 속에 그런 것이 있을 그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은 공이죠. 사실은 공입니다. 전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원자를 봤어도 공이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상,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사상을 봤어도 모든 것은 어떠한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찰나찰나 순간순간 모든 것은 변화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사상입니다. 무아사상입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변화의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자, 전자가 그렇고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물체, 나라는 사람, 나의 생각, 느낌 이런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지 않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라는 몸도 사실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도 변하고 우리의 느낌, 생각, 의지 그런 작용도 변합니다.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죠. 무아사상입니다. 무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근거로 생깁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인 연기법입니다.
서로 연관되어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로 연관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사실은 맞는데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뭐 제가 한 내용은 오늘 그 원자를 이해하게 되면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는 그 내용은 오늘 제가 다 읽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불교가 그렇고 불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 양자역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무맹랑한 소리 그렇지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이것도 진실로 보게 되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그 집착, 모든 고통은 집착이지 않습니까? 집착. 내가 저것을 꼭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꼭 가질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변해가는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우리 개인적인 그 철학, 사상을 좀 마음이 변화되게 돼서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또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할 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